나라 소금을 이렇게 아니 그 아시아 문화전당인가 그거 1년에 예산 한 700억씩 호로록 말아먹고 있지 지금도 특별 계정으로 거기에 그게 우리나라 국세에 특별 항목이 있어요. 특별 계정 아시아 문화예술전당 특별회계 이렇게 치면 나오나? 여러분 특별회계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518 예산이거든요. 아시아 문화 전당. 이게 아시아 문화 중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특별회계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광주예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던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저걸 특별회계로 국가 예산에서 특별회계 항목으로 빼놨다고요. 매년 받아가던 돈인데 어디 보자. 2024년 1425억이네. 문재인 때 제가 이거 800억대 돌파할 때 보고 이딴 게 어딨냐고. 저 이거 1425억으로 여러분 돈 쓰는 거 실제로 가서 저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광주에서. 아니 씨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가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제가 지금도 왜 좌파 정책에 이게 좌자만 나와도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씨발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지은 이유가 이런 효과도 하나도 없고 나라 예산만 쏙쏙 빼먹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집행하고 권력하고 정치 조직을 강화시켜 준다니까요. 저런 비즈니스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한다고 계속 예산 뿌리는 사업 만들고 지네 식구들만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정치 세력 만들고 저렇게 정치 세력 만드는 거에서 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내수 중심 산업이 뭐가 있어요? 건설업이죠. 건설업도 호남이 다 먹었잖아요. 대구 우방도 호남 쪽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라도 건설사, 경상도 건설사 이랬어요. 경상도 건설사 중에 대표적인 게 대구 가면 우방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대구나 포항 같은 데 가면 그거 전부 다 지금 우방을 어디가 먹었더라. 전라도 우방건설 인수 전라도에서 먹었는데 SM그룹이 먹었잖아요. SM그룹 그 삼남 아이더스에서 그러면서 문재인 진짜 잘 나갔다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저는 이 보수 정치하고 뭐 진보 정치 이러고 나지만 결국은 전라도 정치, 경상도 정치인데 전라도 정치가 계속 언더도그 막 해서 우리가 약자잖아 그러면서 야금야금 먹어가더니 별의별 걸 다 먹었어. 건설 쪽도 싹쓸이 했지. 뭐 호반, 우방 먹었고 우방에 SM 동아 기타 등등 이렇게 했는데 수완이 좋아서 뭔 소리야. 청구, 우방 이런 데가 경상도 건설사들이었죠. 이게 여러분 이 돌봄 서비스 관련돼서 돌봄 서비스 이대로 왼쪽 애들이 설계하고 진행되게 되면 제가 그래서 그 전장현하고 이 투쟁하고 탈시설 난리를 친 게 좌파 돌봄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력 송출 사업이라니까요. 장애인 돌본다고 사람 보내서 임금의 25%를 수수료로 떼먹는다니까요.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5% 수수료를 누가 줘요? 나라에서 줍니다. 나라에서 10,000원을 쓰면 25%를 뚝 떼서 왼쪽 정치 조직한테 준다고요. 그들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하고 보건복지부, 통일부, 그리고 문화예술부까지 저는 이런 거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회계 1420억 이런 거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계속 광주를 누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전라도청이 전남도청이 그때 시민군들이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그 전남도청 그 역사적 그거로라고 해놓고 그거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 뭐 그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종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1420억 저거 감사라도 좀 해보라고. 감사라도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가 문화로 이러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러면서 여기가 메카시티 오브 아시안 아시안 컬처 아니야 메타가 아니구나. 메카가 아니라 허브구나. 허브시티 오브 아시안 광주가 문화로 광주와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갑시다.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이러고 있어요. 사업 내용 보실래요? 왜 안 나와? 나오는구나. 이게 뭐 포티오 뉴스, 광주 에이스 페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광주 예술로 2차 매칭 결과 안내, 차 매칭 결과 발표. 그리고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없잖아. 그럼 이때까지 누적 예산이 얼마겠냐고. 저 특별회계 예산이 아시아 문화중심
중심 조성 특별회계 저 누적 이때까지 조단이 썼을걸? 2022년 한번 때려볼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보수 정당도 뭐 생각이 없다니까. 한번 이거 법령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라니까요.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문화예술체육 관광부 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세입은 다음과 같다. 일반 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조성사업 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 광주광역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인 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운영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쭉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그래서 절대로 좌파들이 하는 게 말은 좋아 보여도 실제로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금이 살살 녹는 사업계획이라는 걸 알고 절대로 저들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돌곰과 김용희, 김윤 이런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의 노인 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케어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노인이 이만큼 많아지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퀄리티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뭐를 생각해야 돼요? 가성비죠. 이 많은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지 그 수준을 높이 만들어 놓으면 나라 파산합니다. 양장피님 차단할게요. 진짜 보수가 노잡이라고 느낄 때가 저는 양장피 같은 님들이에요. 대화는 안 되고 사람 이름 적어놓고 계속 외치고 있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우파의 담론이에요. 저는 이게 우파 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광주 바닥에서 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남도청 앞에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썰렁한데 그냥 민주당 사람들만 다 해서 자기 잔치야. 가고 뭐 하는데 분명히 예산 쓰는 게 눈에 보이거든. 저기 앞에 무슨 호텔에 가가지고 이거 법인카드로 밥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손님 오셨다고, 민주당 스피커잖아요. 그때 랭킹에 있었던 스피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접받고 저기 앞에서 호텔에서 전망 있는 데서 밥 먹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법카로 이렇게 쓱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금. 가만히 이제 그때 이걸 왜 세금 쓰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왜 세금 쓰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판공비 쓰고 저렇게 행사하고 업체들 쓰고, 아이고 대진년 애들 왔네 뭐 이러고. 아니 저는 있잖아요, 저기 죽어나가는 노이들 대의료의 복지제도 자체를 없애기가, 여러분 그건 우파의 길이 아닙니다. 복지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뭐라는 거,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감당할 수 없는 건 뭐다라는 걸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라가요 열심히 살아야 돼. 글로벌 모터스 그거 세금으로 들어가는 그거 그렇게는 아닙니다, 모나미님. 그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캐스퍼를 5만 대 수준으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여파가, 캐스퍼를 그렇게 밀어붙이면 나머지 경차 업체들, 자본주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차 업체들은요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동차의 그 인건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의 인건비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로 노동자가 묶여 있으면 경차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월급을, 대형차 생산 라인과 소형차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은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형차가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차는 생산을 안 하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소형차 생산 업체는 대형차 생산 업체만큼 월급을 줄 순 없다. 마진이 그만큼 안 남는 차종이니.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한다? 그러니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서 마진이, 자동차 현대 자동차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마진이 안 남게 되는 차종들 경차, 트럭, 그다음에 버스 이런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보단 인건비를 적게 받고
그리고 뭐 생산 방식도 바꿔서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뭐 공공이 이렇게 받아서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다른 데에서 그 경찰을 생산하고 있었던 경쟁 업체들 박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캐스퍼 한 종류 지금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어느 순간 버스 점유율, 전기버스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런 거에서 중국한테 이제 이 시장을 내주고 있죠. 뭐 이런 식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런 걸 했을 때도 이제 시장 원리를 좀 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이제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는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7만 대를 만들어서 현대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밀어내기 생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지금이야 덜하지만 판매량이 캐스퍼도 구 모델이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 텐데, 그래서 판매량 줄어들면 어떻게 하려고 무조건 7만 대를 밀어붙이려 하느냐. 네. 그건 아직 이제 우려가 현실로 된 건 아니라, 지금은 시끄럽지 않지만 조만간 저거 무지하게 시끄럽게 생겼구나. 거기다가 약속을 했었던 게 그거였다고 했잖아요. 임금 올리지 않는다, 파업을 하지 않는다, 노조 만들지 않는다, 이게 조건이었는데, 근데 노조 만들었죠. 상생이 되겠느냐. 그리고 투자는 광주광역시하고 뭐 이렇게 투자라고, 현대보다 광주광역시가 지분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광주은행과 지역은행과 광주은행하고 글로벌 모터스 지분이 광주광역시하고 두 개가 제일 높았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기업이어야 되고, 그 경영자가 돈 벌려고 막 열심히 상황이어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산으로 간다.